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매주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 이슈 톡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보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예. 최근 국토부에서요, 이달 중에 추석 연휴 전까지 해서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었죠. 예,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떤 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늦었지만 주택 공급 사실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주택 공급량에 대한 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허가 물량, 이 또 뭐 분양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2, 3년 후에 공급에 대한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2022년하고 23년 지금 최근 7월까지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착공 물량도 지금 지금 한 50% 이상이 지금 감소했고요. 분양 물량도 지금 한 44% 정도, 또 인허가 물량도 한 30% 정도 지금 감소한 이런 수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타이밍이 조금 늦은 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기대도 되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결국 이 건설 시장 위축 때문에 앞으로 2, 3년 후 발생할 주택 공급 위축 사태에 대해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제 대응 조치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언급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건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 참여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상해주고, 공사비를 또 현실화한다는 이런 발표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사에 대한 그 연대 보증,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려고 이런 발표를 좀 내놨었습니다. 네. 건설사는 원래 책임준공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책임준공까지가 역할이었는데, 그 허그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한 부분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재무적인 부담이 좀 더 가중되고, 그래서 더 재정 건전성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건설사들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게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방 미분양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 지역은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데 지방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현황과 10만 가구당 미분양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주로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은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충청, 남북도 이런 지역들이 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세제 카드를 좀 꺼낼 것 같습니다. 양도세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사실 지방시장에서 양도세 카드가 그렇게 적절한 조치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서울 지역도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가 이런 카드가 자꾸 공론화되면서 제도가 시행이 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PF 대출 금리 인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PF 시장에 대한 뇌관이라 해가지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PF에 대한 금리를 10%대 지금 금리 거기서 지금 한 50%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한 5%, 6%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10%대가 아니라 한 2, 3%대. 저도 이런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12, 3%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사업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조차도
실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지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PF에 대해서도 PF 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관여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멈춰 섰던 이 중소 사업장들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중소 사업장들이 숨통이 튀어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소형주택 시장이라든가 중소 건설사들 굉장히 지금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시간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주택수 제외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도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지금 인허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5개년간 서울 주택 건설 인허가 5개년 추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을 합쳐놓은 거죠. 주택 뭐 아파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2019년 20년도에 5만, 6만, 8만 세대까지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18,500세대 정도 되는 이렇게 급감한 지금 인허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형 아래쪽에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율도 전체 공급 물량이 지금 10%밖에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바로 2년 후, 3년 후에 이 소형 주택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 시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거 사다리 역할, 서민 주택 시장을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이렇게 적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손볼 수 있다는 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대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정말 가장 기대되는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공급 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요 위험성을 이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급주택 뭐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최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많이 기대되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이 불필요한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완화한다는 이 방침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될 예정인 대책이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발표가 된 대책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